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올릴 제목은 김경수 복권, 한동훈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은? 라는 제목으로 올려보았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낙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설어 보이는 그런 낙서, 그림입니다. 2012년 런던 월드컵 당시에도 런던시 정부는 낙서 지우기 또는 낙서 가리기로 인력과 많은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2022년 커먼웰스 게임 때에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했지요. 유럽의 개인과 사회가 지나친 관용 때문에 청소년들이 빈집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다 깨뜨린다든가 그 벽이나 담에 낙서를 하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참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가 과잉보호로 만들어진 폭력과 무질서, 이제 한국에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페인트 라카로 그 담장 등에 낙서를 하는 것을 예술 활동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서가 있는 그 지역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한 지역에는 백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죠. 이러한 지역 현상, 빈익비 부익부, 그러한 그냥 시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유명 대학생들이 그 마약 잔치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따릉이 폭주적 연맹이라는 그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그러한 형태의 반달리즘이 지금 한국 사회를 덮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랜 그 정치인들에게로부터 기인된 발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하려는 자는 사상과 이념을 소신 있게 유권자에게 알려서 지지자들의 선택을 넓히면서 동시에 국가관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본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선에 유리한 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철새 정치를 하는 그런 후보자들이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떳떳하게 웃으면서 유권자들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옳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역겨워할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하죠. 이러한 정치 철새들 때문에 국민이 무지해지고 또 벙어리 기머거리 눈먼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 14장을 하나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을 어떻게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 그 더러운 것을 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번 붙으면 4년이란 여유가 있어 그들은 국민들 앞에 생생거리면서 웃으며 나대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파렴치한 자들이죠. 우리는 최근에 드루킹 김경수 때문에 이 우파 간에 또 좌파 간에 내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복권될 것으로 정치권 내에서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사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총 사면 복권자가 5명이더군요. 한동훈 대표는 드루킹 김경수를 그 복권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 김경수가 마치 한동훈 대표의 경쟁 라이벌이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동훈 대표는 검찰총장 당시 때 길거리 흉악범들을 가혹한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가혹한 법, 사형이죠. 한동훈의 사상과 이념은 그 기준이 법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법사상이 뚜렷하죠. 성경에는 진리를 법이라 했습니다. 법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공정과 균형, 정의, 죄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은 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의 맹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정, 정의, 인권, 자유 이러한 것들이 법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가 한동훈의 그 법 사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사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악법을 폐기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국회의원 정족수 250석을 공약을 했습니다. 특권 폐지를 또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특권 폐지 기사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즈에서 2023년 7월 18일 한기호 기자가 쓴 그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4년간 특권 비용 50억 폐지해야 공천도 국민이 라는 타이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합뉴스인데 2023년 6월 22일 최지숙 기자 국민의힘 불체포 특권 폐지 서약 의원 100명 넘어 라는 타이틀을 기사에 올렸습니다. 따라서 드루킹 김경수와 한동훈 대표가 경쟁 상대, 경쟁 라이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동훈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그러한 평입니다. 그것은 자칫 음모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면복권,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일반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8.15가 얼마 남았습니다. 당연히 사면복권이 될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6월절에 사면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나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 기록을 잘 해두었습니다. 물론 사면복권과 연관을 지어서 말하고자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회적, 경제적 그 정의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레위기 25장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을 읽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죄인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흠없고 결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께서 사면복권하는 그 이름들을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된 도리이고 대통령의 그 특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그 유권자들을 생각해서 그 두루킹 김경수를 사면 복권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 표현이 바로 대통령의 특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법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분을 정말 응원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좋은 훌륭한 정치인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저의 119 위풍당당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더위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가정에서나 또 개인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어제가 이곳도 27도, 오늘 29도. 저는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